한 평만의 세상 읽기. 이게 어떻게 보자면 여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오산 미군 기지로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산 기지에 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이제 말하자면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오산 기지에 기지사령관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기지사령관은 사실 7공군 사령관하고 다릅니다. 기지사령관은 대령입니다. 그래서 그 대령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국방 예산을 천억 달러씩 감축을 하는데 근데 난 그거 보고 있으면 내가 제일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있다. 1,000억 불이라는 돈이 한미 간의 트레이닝에 어떤 영향을 밀리터리 트레이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트레이닝 안 하면은 결국은 그만큼 공감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한미 간의 트레이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그랬는지 아니면 저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국가 원수 차원이 됐건 장관 차원이 됐건 그 밑에 차원이 됐건 아니면은 그런 그 실무자 차원이 됐건 이런 그 서로 훈련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그런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노력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자유무역 협정을 새롭게 맺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취임 직후에 이제 한미 그 자유무역 협정 개정 협상을 해서 또 비교적 빠른 시간에 그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새 한미 자유무역 협상이 발효가 되었는데 이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뭐 큰 문제는 없는지요. 자유무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미국이 사실은 자유무역 체제를 오늘날의 자유무역 체제를 디자인하고 이끌어온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이 사실은 자유무역 체제 발전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죠. 그러나 가장 그 기초에 쌓여 있는 게 뭐냐면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워싱턴에서 보니까 그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그런 위협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런 원칙 차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지금도 사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법치주의라는 건 누가 만든 거냐? 미국 아니면 이거 누가 지키냐? 이거 안 지키면 미국의 국가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죠. 예,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아주 강대국대 약소국 관계에서 이제 대등한 그리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 점에서 모범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발전해 오고 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그 전략을 추진하는데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문구 그대로를 평가하면은 사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양자 간의 안보 협력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 얘기하고 있는 서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균형된 한미 협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만은 어떠십니까? 그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작년이죠. 저 해병대 70주년 그 세미나에 우연히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근데 크라파탈로라는 그 당시 그 미 해병대 그 태평양 사령관이 그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단순히 그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비한 그 군사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재해 재난이라든지 다양한 이 지구촌 많은 그 불상사들이 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인구들이 많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고 또 돕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아해 그 1년에 그 최소한 7번 이상의 그 작전을 시행한답니다. 그 HAD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Humanitarian Assistance, Disaster Relief인데 그분이 그날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한미 연합 훈련을 그 잠시 중단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HADR이라든지 다양한 그 새로운 영역의 위협에 대해서
그 미국이 활동하는 그러한 어떤 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그 괜찮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100%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단순히 북한만 보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면 이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큰 국가라면 그런 어떤 이 한미동맹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한반도 상에서의 군사적 동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2009년에 맺은 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차원을 조금 더 지구촌 넘어서 우리가 그 한반도를 넘어서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역량을 그 미국과 함께 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우리가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더 그 미래지향적인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통상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로 자전거를 앞으로 가려면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돌려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보니까 그 디제스터 릴리프에다가 항모를 동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에 2014년인가 5년인가 필리핀에서 저희 아주 큰 태풍이 있었어요. 거기에 칠함대 항모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동맹국이 그렇게 중시한다면은 왜 저럴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한미 간의 안보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자전거가 앞으로 가야 되시 계속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걸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우리가 양국 간의 제도, 그다음에 결속력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저는 새로운 위협을 발굴하는 거라고 할까요? 북한이란 위협을 가지고 두 국가가 어떤 이견의 차이가 나거나 인식의 차이가 물론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보합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하나의 그 공동의 이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양국 간에 이해를 맞을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찾아나갈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뭐 하나부터 코로나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분모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너레이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70주년을 올해 6.25를 맞았습니다만 그 노병들이 와서 그 눈물을 흘리거나 한국에 대한 애정을 얘기하시는 걸 볼 때는 그분들의 어떤 충성심, 동맹에 대한 충성은 전혀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런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 동맹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전수할 것이냐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 만들기도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젊은 세대들을 모으시고 또 거기에 교육 기회를 주시고 이 동맹의 가치를 또 부여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는 우려고 하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우려라는 거는 젊은 세대들은 우리 과거의 세대 생각하는 것만큼 동맹이라는 것을 끈끈한 그 하나의 유대 관계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와 달리 우리는 모두 한미동맹이라는 걸 경제나 시큐리티 두 개로만 봤다. 근데 지금은 문화라든지 다른 요소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보 전문가들 중에 주한미군이 좀 줄 수 있어도 우리 BTS의 그 아미 그룹이 워낙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주에 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막 그런 점에서는 그 한국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가 그만큼 더 확대되는 게 아니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 차세대가 우리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와 그들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이 한미동맹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주도록 우리가 기성세대가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2013년에 워싱턴에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2013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은 한국 전쟁이 끝난 게 195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가 60주년이 되는 해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이 54년에 발효했다고 그러는데 체결된 건 사실은 1953년이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013년이라는 게 그 두 가지 60주년 기념이었었어요. 그 한국전쟁 종전 60주년, 그다음에 한미동맹 60주년. 워싱턴 몰에서 기념식을 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감동적인 기념식이었었습니다. 왜냐?
7월 27일 워싱턴이 얼마나 덥습니까? 네. 그 더운데 7천 명이 모였어요. 7천 명 모였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날이 제 기억에 해픈투비 주말이었었어요. 토요일인지. 오바마 대통령이 오전 내내 와 있었습니다. 그 기념식이 거의 2시간이 됐거든요. 2시간 내내 거기 앉아 계셨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스피치를 딱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코그나이즈를 하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이 왔거든요. 백선엽 장군이 그날 오셨어요. 그때 벌써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오셨어요. 그 백선엽 장군을 레코그나이즈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레전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레전더리. 살아있는 분을 레전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들으면서 아, 저게 미국 사람들이 백선엽 장군을 저렇게 존경을 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아, 60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 60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저한테 자주 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Don't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complacency라고 하지 않습니까? complacency가 내가 볼 땐 가장 큰 위험이다. take it for granted 하지 마라. 이거 여태까지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볼 땐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필요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2013년에서부터 계속했죠. 참전용사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이에요. 그 양반한테 와가지고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 그런 애정을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미국에 300개 챕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300개 챕터. 근데 그게 그냥 숫자로 300개가 아니라 아직도 만나는 챕터가 300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방을 가잖아요. 그럼 필수 일정이 꼭 그 양반들 만나는 거예요. 근데 2세대, 3세대로 이어져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든 게 KDVA를 만든 겁니다. 그거 참전용사들 대단히 중요한데 6.25 이후에 한국에 와서 근무한 미군이 350만이다. 나름대로 인스티튜셔널라이즈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거를 가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KDVA. 그게 지금 그 주한미군 사령관하던 샤프 장군. 지금 초대 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1호 멤버가 누구냐? 브룩스 장군이 1호 멤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누구냐? 그 재미 동포들이에요. 재미 동포들이 이제 상황 선생님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일 중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 주요 정치에 좀 참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 왔는데 한미 관계 좀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200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소스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반도 경제 포럼 뭐 우리가 사실은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그 한국 전쟁 기념 그 관이라고 할까요? 뭐 거기에 보면은 6.25 전쟁에 그 참여한 그 미국의 젊은이들 희생한 젊은이들을 두고 저기 아시아에 아무도 그 알지 못하던 나라에 가서 조국이 부름을 받아서 희생한 그 미국의 젊은이들을 기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즉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그 한국전쟁 기념관 그 자리에 그런 그 표지석이 새겨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66년, 근 70년 동안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오늘 다루었던 현안들처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의견의 차이가 있기도 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동맹이 그동안 발전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또 다른 70년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지정학의 시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의 발전 과정의 중요한 한 축이 한미 동맹이었던 것처럼 한국이 장차 공고한 평화를 이루고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미래의 통일을 향해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역시 한미동맹은 우리가 중요한 한 축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평화와 외교와 안보 또 국제 질서에 관한 온라인 대담을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아주 바쁜데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